델투버 일진이는 뉴런 연결에게 피해당하신 모든 분을 응원합니다. 뉴런 연결에서 탈퇴하시고 다시 연락이 오더라도 기존 육아의 연락을 피하십시오. 전화 녹취의 전부가 뉴런 연결에게 넘어가며 또 다른 협박의 빌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오프닝 끝나서 이제 헤르페스 특집이 됐어. 헤르페스 특집. 아씨, 오프닝 녹취를. 우리 의학 채널. 제가 초반에도 얘기 드렸지만, 나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우리가 아는 지식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들이나 학자님들이나 좋은 블로그 글이나 칼럼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참고하셔서 우리가 누렁이의 그 헤르페스인지 아닌지 그건 제 입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을까요? 내 말을 듣고 니네들이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헤르페스를 믿고 있어. 근데 누구한테 믿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자, 그러면 제가 올렸던 영상 우리 의사쌤 영상을 한번 보고 갈게요. 단순 헤르페스 바이러스 1형은 처음 생길 때는 인후염이나 구내염 이런 형태로 발생하게 돼요. 실제로 목 저 안쪽 깊숙이 물집이 있거나 아니면은 목이 그냥 아프다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발할 때는 입술 주위나 입술 이 점막 안쪽 이런 곳들에 자꾸 물집이 발생하게 돼요. 그런데 물집이 발생할 때 대략 한 2-3mm에서 뭐 크게는 5mm까지 물집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피부 외쪽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입술 점막 안쪽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코 주위나 이런 곳들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드물게는 눈에 단순 포진 각막염의 형태가 발생하기도 하고 아주 드물게는 헤르페스가 뇌를 침투해서 뇌염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될까요?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성관계를 통해서 감염이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헤르페스 바이러스 타입 1은 성관계뿐 아니라 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 경우라. 자,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식사를 같이 할 경우에도 감염이 됩니다. 라든가 입맞춤을 하게 되는 경우 손상된 피부나 점막에 바이러스가 노출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전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였고요. 자, 그러면 우리 헤르페스에 대해서 헤르페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개요죠. 개요. 자, 헤르페스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누렁이처럼 저런 사기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공신력 있는 의사 선생님 네오유 여성 비뇨기과 의원에서 아이 재밌죠? 누렁이가 눈에도 병이 잘 생기죠. 눈병 생기 몇 번 있었어요. 몇 생겼던 적이? 날씨가 더워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헤르페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게요. 헤르페스 개요가 없어졌지? 아이고, 이 좀 야한 사진이네. 내가 헤르페스가 뭔지는 알지? 조금 피곤하면 입에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거는 금방 나아요. 금방 낫고 별 그거 없고 피곤하지 않으면. 그런데 나는 한 번도 이런 게 생긴 게 없어요. 생긴 적이 없어요. 근데 헤르페스가 1종하고 2종이 있는데 1종은 저런 단순 포진이에요. 근데 이거는 주로 입에서 발병을 하고 2형은 성기에서 발병을 해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두드러기 비슷하게. 그러다가 그러니까 입이 짓무르는 거 있잖아. 그게 그냥 단순 비타민 C 부족 이런 게 아니고 이게 헤르페스 바이러스로 해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야. 근데 이러다가 금방 사그라져요. 근데 여기에서 오른쪽에 보면 2형 헤르페스는 성병 분류라 그랬잖아. 곤충이 알 까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생긴 적이 없어요. 진짜 피곤하면 입 끝이 있잖아. 입 끝쪽 부분에 이게 조금 갈라졌다가 그것도 보통 입병이 다 그렇지 않나? 입에 나는 병이 조금 하다가 한 2-3일 따가워 이러다가 그냥 없어지고. 근데 요즘은 난 입병도 걸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알부자예요. 자, 그러면 헤르페스 개요에 대해서 그러면 헤르페스 1형과 2형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게요. 야해요. 잠깐만, 야한 사진. 다 24살이 괜찮지? 이 헤르페스는 여기에 나는 거예요. 여자나 남자 생식기에 나는 거예요. 이게 2형이라고 그래요. 이게 생식기에 이게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진 다 봤니? 헤르페스는 피부에 포진과 홍반을 일으키는 흔한 바이러스성 전염성 질환입니다. 유전적 생물학적 유형에 따라 8종으로 구분되지만 대표적으로 단순 포진 헤르페스 1형과 2형이 있습니다. 헤르페스 1형일 경우 입 주위에 포진이 발생하고 2형의 경우 성기 및 음부에 포진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헤르페스 1형은 입 주위에 포진이 생기고 2형의 경우에는 성기 음부에 포진이 생깁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지? 근데 꼭 2형이 생식기에 생기는 그 헤르페스가 꼭 생식기에만 생기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문제는 예를 들어서 헤르페스에 걸린 어떤 새끼가 소변을 보고 그 손을 있잖아 안 씻고 자기 입을 닦거나 그러면 그 입 주위에 있는 헤르페스가 성기에 묻어있던 헤르페스 2형이 입으로 붙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거를 만진 손으로 지 얼굴을 닦은 거야. 그러면 얼굴에도 2형이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형하고 2형은 다른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봤을 때 입 주위에 저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가시적으로 입에 주게 저게 있네. 헤르페스네. 근데 쟤는 일형이다라고 단정 짓는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지. 입 주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일형이 아니고 이형일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형일 수도 있고 이형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가 지한테 전염병을 그거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일형 바이러스는 피부에 물집이 생긴 것이 특징입니다. 주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가족 간이나 친구 간의 접촉을 통해 바이러스가 옮게 되며 초기 감염 시 구내염과 후두염 가장 흔한 정상으로 재발 시에는 주로 입 주위에 병번이 나타난다 그랬어. 이형 바이러스는 성병 질환 중 하나로 대부분 성적인 접촉에 의해 전파되며 성기와 성기 주변에 물집이 발생합니다. 또한 발열, 근육통, 피로감, 무력감, 경부, 임파선, 종대 등 증상도 관찰됩니다. 우리나라 성인들 대부분은 일형 바이러스가 있다고 그래요. 거의 다. 그러니까 아주 가볍게 지나가고 한 이틀 있다가 입에서 조금 퍼지다가 아이고 이거 생겼네. 아이고 근데 지나고 보니 그냥 없어지는 거. 그런 거는 그 일형이에요. 일형. 자, 그리고 이제 누렁이랑 밥 먹고 나서 나 헤르페스 옮지 않았나 걱정하시는 분들 이걸 보세요. 두 단순 포진 바이러스는 모두 접촉을 통해 전파되며 감염 후 약 이틀에서 10일 정도의 자폭기를 가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10일 지금 누렁이가 밥 먹었는데 10일 지나도 아무런 증상이 없으면 감염된 게 아니에요. 헤르페스는 치료나 증상에 따라 항바이러스 제제의 약물을 복용하거나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고 연고 등을 통해 치료를 합니다. 여기 보면 또 나와 있는데 이게 뭐라면 제일 중요한 건 이걸 기억해야 돼. 일형은 그냥 누구나 이 병은 날 수가 있어. 그 왔다가 감지있다 사라지는 병. 근데 일형과 이형은 관계없이 어느 부위에나 감염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병이 자주 난다고 해서 저게 입 주위니까 일형이라고 판단하면 그건 큰 오산인 거야. 그럼 물론 일형도 감염을 시킬 수 있고 이형도 감염을 시킬 수 있어요. 물론 자기 자신의 자기가 성기 만지던 손으로 자기 얼굴이나 눈을 만지면 본인도 감염이 돼요. 바이러스가 어느 부위든지 어느 부위든지 감염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누렁이를 헤르페스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누렁이는 있잖아. 얼굴이 깨끗할 때가 없어. 우리가 지금 미녀를 따라다니고 있잖아. 입 주위에 항상 더러워. 여기 오른쪽 보이지? 여기 그리고 여기 항상 입 주위에 뭐가 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항상 뭐가 나. 또 있잖아. 지금도 보면 보일 거야. 이거 눈빛 왜 이리 안 좋노. 여기 입 주위에 항상 우둘두둘하게 나고 있어. 뭐가 하나 났다가 사라지고 계속 그러는 거야. 이거 봐봐. 입 주위에 거뭇거뭇하면서 그러니까 항상 그 수포가 있는 거야. 수포가. 지금 이건 봐도 이렇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쟤가 1형이다 2형이다. 근데 1형이든 2형이든 전부 다 전염병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고 나서 이런 것도. 그리고 아까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한 눈도 된다 그랬잖아. 이렇게 딱 보면 야 이빨 봐봐. 기거 봐겠네. 진짜 근데 뭐야 90도로 꺾여 있네. 꺽센 줄. 그러니까 입 주위에 항상 흉터가 있다고. 누렁이는 이런 식이죠. 그때 너 기억나지? 누렁이 그때 자기가 테러 당했다고 했던 그 사진. 잠깐만 그 사진 안 가져왔네. 그거에 보면 있잖아. 그때 내가 그랬잖아. 저건 테러가 아니고 지가 면도하다가 지 상처를 면도기로 지 상처를 긁어내가지고 저렇게 됐다고 그랬잖아. 잠깐만. 이 사진. 그 피를 많이 흘리고 막 피가 어쩌고저쩌고 했던 거. 야, 이 사진 지금 사면 진짜 웃기지 않나? 이 사진 진짜 웃겨. 그냥 턱까지 마스크 끼면 되는데 이 상처를 보여주겠다고. 이걸 마스크를 일부러 이렇게 했어. 이 상처 보여주겠다면서. 그럼 사람들이 테러 당하셨어요. 뭐 누렁님 이러면서 그때 자기 돈 제법 많이 모았거든. 300인가 400인가 들어왔다고 내가 들었어요. 이거 헤르페스로 지 면도하다가 지가 지 살 깎아 먹은 거야. 나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잠시만. 이거 얼굴이 누구도 방송을 하면 자세히 봐봐. 항상 흉터가 있어. 피부에. 입 주위에 항상 흉터가 있다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얘 눈병 났다고 막 그러잖아. 눈이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거 있잖아. 눈 확대시켜볼까? 이거 볼래? 아까 의사 선생님 얘기했지. 이게 눈도 감염될 수 있다고. 바이러스 들어가면. 그리고 제일 심각한 게 뇌에 들어가서 뇌염을 일으킨다는 거잖아. 그러고 나서 자 그러면 이게 헤르페스가 내가 지금 얘기했지. 1형과 2형 관계없이 어떤 부위나 감염될 수가 있지. 근데 이게 또 무서운 게 뭐냐면 헤르페스 2형은 법적 성병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헤르페스 2형은. 그럼 답을 한번 볼까? 헤르페스 2형이 어떤 병인지.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하는데 헤르페스 2형이 법적 성병이라서 증상이 의심되면 검사하고 결과를 확인 후 보건소에 신고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에이즈도 아닌데 보건소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증상을 육안으로 보면 아니다 맞다 해서 의사가 눈으로 보고 헤르페스라고 확정을 짓나요? 1형인지 2형인지 어디서 어떻게 알고 보건소에 신고하는 거죠? 의문이 생겨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자, 의사 선생님, 김지영 의사. 안녕하세요. 아하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 중 전문의입니다. 이 형은 HSV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 이유가 높은 전염률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지. 밥 먹다가도 전염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법정 전염병이에요. 헤르페스 2형은 성기 단수 포진은 법정 감염병 중 4급 감염병에 해당하며 진단이 된 환자 및 의사, 환자 모두 7일 이내에 에이즈 관리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만 헤르페스라고 진단하지 않으며 바이러스 검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의심스러워도 일단 신고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음성일 경우에만 안심이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니? 법정 전염병이에요. 에이즈 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병이라고. 그러니까 헤르페스로 가가지고 병원에 진단을 딱 받잖아. 아, 그럼 2종 헤르페스네요. 그러니까 니는 헤르페스 2종하고 걸린 사람하고 성관계를 한 적이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있잖아.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자기 그 상처를 만졌던 그 손으로 너한테 쌈을 싸준다거나 너의 손을 잡는다거나 잡았는데 네 손을 그 사람이랑 악수를 했는데 그 손이 묻어 있다가 네가 네 얼굴에 갖다 대면 감염이 되는 거야. 법정 전염병이야. 에이즈 관리과야. 그러면 이게 왜 무서운지 저는 유령이가 헤르페스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왜 무서운 건지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 헤르페스 환자가 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작은 얼굴이 오밀조밀한 눈, 코, 입, 손가락을 감싸 안은 작은 손 너무 사랑스럽죠. 그런데 우리 아이한테 뽀뽀만큼은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기 볼래? 이 아기 사연이 어떠냐면 지난달 몰리파이의 딸 에바는 태어난 지 11일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사망 원인은 단순 포진 바이러스, 헤르페스 바이러스였습니다. 주로 타액을 통해 감염되는 이 바이러스의 출처는 애기가 헤르페스 2종에 걸릴 리가 뭐 있어? 애기가 헤르페스 2종에 걸릴 일이 없잖아. 맞잖아. 근데 이 바이러스 출처는 멀리도 남편이 아닌 다른 누군가. 애기들은 피부가 어른에 비해서 두껍지가 않고 얇잖아. 아직까지 자기 자신을 보호 못한다고. 그러니까 헤르페스 물집이 있는 어떤 사람이 애기니까 귀엽다고 입이 뽀뽀를 한 거야. 애한테. 뽀뽀를 한 거야. 그러면서 바이러스가 애한테 묻었는 거야. 그래 애가 사망을 했어. 아기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해. 아기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하고 봐봐. 너가 이제 뭐 24살이니까 뭐 나중에 시집가고 그리고 헤르페스 같은 경우, 헤르페스 2형 같은 경우에는 못 고쳐요. 불치병이에요. 항상 바이러스를 내 몸에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너희 딸이 시집을 가가지고 애를 낳았다. 갔는데 나는 헤르페스 환자라고 판정을 받았어. 근데 애기 못 만져. 어떻게 될 줄 알고. 애기를 못 만져요. 만지면 안 돼요. 죽는다니까 저렇게 애가. 자, 이렇듯 어른들의 애정 표현이 아이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흔하지만 면역력이 부족한 아이에는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그 선생님이 얘기했지? 헤르페스는 신경에 따라 전파되기 때문에 뇌염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애들은 뇌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뇌가 손상되고 생명과도 직결돼 위험합니다. 이 보이지? 헤르페스. 키스 받은 경우에요. 이런 사례는 또 있습니다. 얼굴에 수포. 그 친척은 헤르페스 보균자였고 시에나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었습니다. 알맞은 처방을 받은 시에나는 깨끗한 피부를 되찾을 수 있고 아기한테는 굉장히 위험해요. 자, 그리고 단순 포진인데도 페이스북에 공개 그룹이 있어요. 단순 포진인데도 그 1살, 2살 이런 영유아한테는 치명적이에요. 뇌염이 돼버리기 때문에. 너가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고 이제 할머니가 됐는데 손녀가 태어난다. 근데 다른 사람이 아기에게 뽀뽀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 너무 싫은데 뽀뽀하지 마세요 하기도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할머니인데 내가 헤르페스가 지금 2형이 감염이 됐어. 너는 나쁜 성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떤 놈한테 그냥 헤르페스가 걸린 거야. 그러면 입 주위에 이게 막 두드레기가 났겠지. 그러면 입 주위에 두드레기가 안 났을 때는 괜찮아. 뭐 그때도 침으로 감염이 돼요. 침으로도 감염이 되거든. 타액으로 감염이 돼. 근데 그 얼굴에 있는 그 진물이 애기 피부에 닿았을 경우 어른들 같은 경우는 그게 흡수가 안 되는데 애기들은 손을 빨고 오만 거를 다 빨잖아요. 그러면 바로 흡수가 되고 뇌염으로 사망인 거야. 위험할 수 있는 거는 피해가는 게 좋아요. 수포가 있을 때는 아이와 접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 뽀뽀뿐 아니라 피부 접촉만으로도 헤르페스 전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소아청년과 김창렬 교수님께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헤르페스로 검사 받는 사람이 되게 늘어나고 있어. 2015년에 헤르페스로 진료받은 10세 미만 아동이 전체 헤르페스의 20%야. 뭔 말인지 알겠니? 이건 어른들이 잘못한 거야. 얘네들이 뭐 성생활 했겠니? 뭘 했겠니? 헤르페스 병변이 있는 어른들이 만진 거야. 만져서 애들을 저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전체 헤르페스 전체 인구의 20%가 헤르페스 환자 2형. 밥 먹지 마세요. 누렁이랑. 그러니까 뽀뽀뿐만 아니야. 아기들한테는 치명적이고 그리고 자, 이번에 약사 유튜브 야쿠르트에 대해서 뭐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약사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2종 헤르페스임을 알고도 딴 여자들하고 원나잇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법정에 싸우게 되겠죠. 근데 그게 되게 증명하기 힘들대. 그럼 네가
그래 나 때문에 네가 헤르페스 걸렸다 치자. 그러면 너 꼭 나랑만 잤냐? 아니면 나 외에 딴 사람 잤냐? 네 외에 딴 사람과 잔 적이 없다라고 증명하기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이게 또 되게 복잡하던데 예를 들어서 임신을 했었을 때 그러면 헤르페스 환자는 출산도 임신도 아무것도 못하나 막 이렇게 생각 들잖아. 근데 임신을 했었을 때 남자가 헤르페스가 걸려가지고 집에 와서 부인하고 성관계를 하잖아. 그러면 태아가 50% 이상 그냥 사망인 거야. 근데 여자가 지금 헤르페스야. 근데 임신을 했어. 근데 이 헤르페스 물집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했는데 좀 있으면 이제 애를 낳아야 되거든. 근데 임신 막달에 애를 낳으려고 보니까 성기 주위에 그 헤르페스 물집이 잡혔어. 그러면 못 낳는 거야. 그 물집에 그 태아가 닿기만 해도 애가 헤르페스 감염이 되니까 낳을 수가 없어. 그랬을 경우에는 무조건 제왕절개. 그 대신 엄마가 이렇게 헤르페스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계속 그렇게 하니까 만일 그 성기 주위에 헤르페스 물집이 없으면은 그냥 자연분만이 가능하대. 무섭지 않습니까? 무서워요? 헤르페스 완치 사례가 있나요? 인터넷을 보면 헤르페스를 완치 가능하다면 이상한 양을 홍보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아직 의학적으로 헤르페스를 완치하는 것은 불가능. 없습니다. 헤르페스는 평생 함께 가야 할 나쁜 동반자 같은 거예요. 출산할 때는 출산 역시 물집이 없는 상태라면 자연분만이 가능해요. 하지만 출산을 앞두고 물집이 생겼다면 무조건 제왕절개. 출산 도중에 애가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기 같은 경우에는 수포가 터지지 않더라도 수포에 닿기만 해도 감염이 돼버리는 거야. 굉장히 위험한 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에 저 사람 헤르페스일 것 같다는 의심이 드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가지 말라고. 가서 밥 먹고 손 만지고 껄떡껄떡 대지 말라고. 거기서 말하지 말라고. 뭔 말인지 알겠니? 격리를 해야 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의외로 내가 어른이라서 나는 괜찮을지도 몰라도 내 옆에 아기들이나 손자를 볼 일이 있거나 그러면 손자들 애들 보다 보면 내 타액이 애기한테 묻고 그러겠지. 그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밥도 먹지 말라고. 화장실 가서 손도 안 씻고 오는 새끼라니까요. 오늘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에는 이렇는데 니네들이 얘가 헤르페스인지 어쩐지 나는 못 믿겠다. 그럼 너희는 믿지 마세요. 내가 보기에는 헤르페스예요. 예. 근데 1종도 아니고 2종인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쟤를 이제 본 적이 없잖아. 그쪽을. 그 아래를 본 적이 없어서 그게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누렁이 방송을 지금까지 본 사람들 알 거야. 2년 내도록 입 주위에 뭐가 나 있어. 안 나 있을 데가 없어. 그 확대해서 보라니까. 그래서 저번에는 화장을 좀 하더라고. 화장하더만 또 뭐가 또 안 됐는지 안 하잖아. 아니 누렁이한테 돈 주는 건 좋다 이거야. 돈 주세요. 뭐 10,000원 20,000원씩 뭐 주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가서 만나고 쟤는 화장실 가서도 기본적으로 손을 안 씻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쟤 손 안 씻고 화장실 소변 보고. 그러면서 니네들하고 악수하고 아이고 우리 누구누구님 이러고 뺑 들고 앉아 있으니까 알아서 조심하라고. 누렁이랑 만나면은 악수하고 나서 알코올로 손 소독하세요. 그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너가 알아서 1종이든 2종이든 너가 알아서 조심하는 수밖에 답이 없어. 바이러스 이거 아까 설명했지만 너가 위험한 게 아니고 너그 자녀 너그 손자 그리고 진짜로 그 보건소에서 너가 연락을 받아봐야 정신을 차리겠냐. 님 헤르페스신데요. 이런 식으로. 그 끔찍한 거 아니냐? 아니 나이 먹고 보건소에서 이 사람이 뭐 성병인지 아닌지 이제 그건 알 수가 없지만 맞잖아요. 그거 얼마나 좀 심각하지 않냐. 잠깐만요. 법정 전염병입니다.